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잃어버린 저녁, 또 모임, 만남.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겠죠. 잃어버린 1년 8개월, 그동안 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골목 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요. 물론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도 동시에 바짝 쥐어야겠죠. 오늘도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4%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다시 뽑는 선거에서 민주당과 비민주계 의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임기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자리를 두고 소모적인 경쟁을 벌였습니다. 외교부가 돌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역사회는 충격에 쌓였습니다. 공동 개최를 준비한 지자체는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음 총회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항에 정박된 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목포 해경은 배에 불을 질러 8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외교부가 돌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 유치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COP28 유치를 공식 선언해왔고 기획재정부도 이 국제 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COP28 유치를 위해서 지난 13년 동안 달려왔던 여수시와 공동 개최를 위해 발벗고 나선 남해안 권역 시군 역시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 오는 2028년 열릴 COP33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외교부에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 유치 포기 선언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28차 회의 개최지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 나왔을 뿐입니다.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일찍이 COP28 유치 전에 뛰어들었던 여수시. 지난해부터는 남해안 남중권 12개 도시와 공동 개최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민들 역시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들어갔던 세금에 대해서 갑자기 무산됐다는 점에서 너무 아까운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걸 미리 말했으면 그 세금으로 다른 걸 더 시민들한테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경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특출난 사람들을 다 뽑아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의견을 이제 듣고 이제 안 한다고 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미리 이제 홍보를 해주면 좋은 건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했다는 게 그게 조금 기분 나쁜 것밖에 없죠, 솔직히. 여수시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COP28 추진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대륙별 순회 개최 원칙에 적용되는 오는 2028년 COP33차 회의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반드시 좀 정부 측에서도 좀 이렇게 저희들 의견을 받아줘서 33차 회의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게 되면 우리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COP28 유치위원회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COP28 유치 활동을 벌여오면서 피로도가 가중된 상황. 내년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COP33 유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COP33 유치를 추진하려면 국내 개최지를 여수와 남해안 남중권으로 선결정하지 않는 이상 33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2028년까지
햇수로 20년째 유치위를 이끌고 가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이제 노력했던 것처럼 앞으로 뭐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력에 있어서 과연 현재와 같은 그런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간 이렇게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죠. 아시아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펼쳐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 개최를 추진해왔던 여수시. 정부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인해 물거품이 된 가운데 COP 33차 회의 유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다시 뽑는 선거에서 민주당과 비민주계 의원들이 충돌했습니다. 고 정영수 의원이 운명을 달리하면서 운영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감투 싸움을 벌인 건데요. 다시 뽑아도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소모적인 경쟁을 벌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다시 뽑기 위한 보궐선거 현장. 민주당 이영환 의원과 정의당 백동규 의원 등 2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투표에 앞서 백 의원을 비롯한 비민주계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적임자를 가늠하기 위해선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견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규칙은 물론 관례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회의 규칙이 없잖아요, 관리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가부를 물었잖아요. 그대로 하자고. 정견 발표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감정 대립을 이어가다 투표를 시작한 목포시의회. 그런데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에 소속된 모 의원의 말과 행동이 감정 대립에 불을 지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서기 전에 간표위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직접 받지 않고 직원을 시켜서 가져다 달라고 한 겁니다. 간표위원 2명 가운데 1명은 바로 성희롱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였던 동료 의원.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서 직원에게 부탁했다는 발언을 쏟아내자 본회의장이 한 차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마주 안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죠. 그러자 비민주계 의원들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오전에 마감될 것으로 예정된 투표는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규칙 관례를 따지면서 점점 의장 회의 진행이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요. 아니, 지금 정의를 했잖아요. 아니 정의를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정의를 선포하겠습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우여곡절 끝에 속개된 보궐선거. 비민주계 의원 9명은 투표를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기 때문에 그대로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보궐선거는 12명의 전원 찬성과 함께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4%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4.1%로 10월 말까지 80%가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맞춰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 전담팀을 구성해 시 단위 지역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군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중증 이상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기존 359병상에서 11월까지는 17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529병상을 운영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대책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고위험 시설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추가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광양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25일 저녁 5시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7.2%이고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에서는 9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시민의 비율은 70.2%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는 예방접종 효과와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1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는 신속하게 2차 접종까지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 해경이 항구에 정박된 선박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방화범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12시 반쯤 목포항에 정박된 29톤급 근해 자망어선에 불을 질러 8억 6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해당 선박의 선원으로 일하면서 술을 마신 뒤 배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순천 농촌 지역 마을 17곳에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순천시는 생활용수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광면과 나간면 일대 마을 17곳에 수돗물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17개 마을 1,150세대 2,100여 명이 상수도 공급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은 황전면과 월등면 지역은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의 대형 폐기물 배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대형 폐기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대형 폐기물 납부 필증 없이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모바일 결제는 올해 안에 준비 작업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공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대형 폐기물 배출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스티커를 구매한 뒤 부착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수 전라선 예철길인 미평공원 지하보도 개설 공사를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우회도로 통행이 이뤄집니다. 여수시는 공사 기간 동안 구 미평역에서 나주 소금까지 400m 구간을 통제하며 12월 24일까지는 인근에 조성된 이면도로로 통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잦은 비 때문에 지하 매설물 이설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늦어졌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진군이 태양광 발전 사업 준비 기간을 넘긴 사업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강진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 준비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소 44곳에 대해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증을 자진 반납한 28곳에 대해서는 폐업 처리했습니다. 강진군은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많은 비가 올 때 토사 유출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준비 기간이 종료된 발전소에 대해 예외 없이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고흥군수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서 공영민, 박진권 후보가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당원 50%, 일반 군민 50%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 5명 가운데 공영민, 박진권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순위와 득표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으며 본경선은 민주당 중앙당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항의 3분기 항만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0.5% 증가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1년 3분기 항만 물동량이 1,704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입 화물은 602만 6천 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35.4%를 차지했고 연안 화물이 1,101만 9천 톤으로 64.6%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항만 물동량은 자동차와 철제 수출 물동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10.3% 줄었습니다. 순천시립 신대도서관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순천 신대도서관은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일반 재료실과 소규모 극장, 강당, 활동실로 구성되며 오는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